I wanted her to respond to something you said. For the benefit, and what we have done is clean up Donald Trump's mess.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And remember this, she is Biden. Donald Trump was fired by 81 million people. 총알이 귀를 스쳤잖아요. 결집시킨. 미국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최초의 흑인 여성 검사장.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이었죠. 코코넛 밈이 돌고 있다고.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홍진경입니다. 찐천재 인물 세계사 오늘의 인물, 미국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인물이죠.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해리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오늘의 선생님, 정치학자 김지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리스 부통령 하면은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인도계와 아프리카계가 섞였죠. 그리고 이제 부통령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를 하자마자 손을 바로 닦는 결례를. 그래서 좀 약간 미운털이 박혔던. 맞아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도 약간 비호감 이미지가 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 중에 그 코코넛 나무 얘기가 있어요. 코코넛 트리. 한 이제 행사에 가갖고 뭐 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My mother she would say to us,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말인즉슨 니네는 뭐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한 얘기 있잖아요. 너는 혼자 큰 줄 알지? 뭐 이런 거. 부모도 있고 사회도 있고 다 컨텍스트가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 얘기가 되게 재밌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던지고서는 아하하하 막 웃는 거예요. Coconut tree? You exist in the context. 아무도 안 웃어. 하게.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주책 맞다, 눈치 없다. 그리고 막 웃는 것도 막 깔깔깔깔 웃어서 별명은 뭐 Laughing Camilla. The United States to specifically accept more refugees.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Okay, I can first. Okay.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그게 뜨고 있죠. 지금 오히려 그 코코넛 밈이 돌고 있다고. 맞아요. 네.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 그거 이제 올리면서 뭐 사람들이 내가 해리스를 지지한다 그러면 막 이거 올리고 좀 젊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 그렇고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투표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는데 뭔가 활발하고 뭐 재기 넘치는 것 같고 그래도 좀 나이가 젊은 1964년생 만 59세 이런 이제 여성이 나오니까 지지한다 그래서 올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카멜라 해리스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버지가 자마이카 흑인. 그 흑인으로서는 최초의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의 종신 교수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인도 분인데 인도에서 되게 최상위급이에요. 카스트 제도 이렇게 하면 맨 위에 있는 브라만. 어머니는 직업이 뭐였어요? 암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인텔리 집안이죠. 카멜라 해리스의 어머니가 이제 미국에 왔을 때는 인종차별도 굉장히 심했고 미국이 민권운동이 크게 바람이 불던 때였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그런 민권운동에 막 투신을 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14년에 이제 카멜라 해리스는 첫 딸을 낳고 동생도 나중에 낳게 되는데 근데 부모님이 7살 때인가 이혼을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키우게 되죠. 두 딸을 전부 다. 이제 자서전 같은 걸 보면 아버지 얘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존경하고 뭐 이런 정도. 그냥 어머니 얘기는 되게 많고 두 딸을 싱글맘으로 키우고 이런 대단한 분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고. 근데 보통 이제 흑인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한 방울이라도 흑인의 피가 있으면 흑인이다. 카멜라 해리스도 어머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뭐 인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 사회에서 나는 이제 흑인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대학교도 보면은 하워드 대학교라고 있거든요. 이게 워싱턴 DC에 있는 학교인데 흑인 전용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흑인 전용 대학이요? 네. 그래서 학위를 따고 그리고 이제 검사로서 이제 길을 또 걷게 되죠. 이분이
그러니까 뭐 최초의 흑인 여성 어쩌고 저쩌고 이게 되게 많아요. 최초의 흑인 여성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장, 최초의 흑인 여성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이었죠. 지금 또 최초로 흑인 여성 대통령 후보가 된 거잖아요. 오, 대단한 분이네. 정치에는 원래부터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정계 인사들하고도 이렇게 좀 네트워크도 만들고 2016년에 이제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되게 유명해진 케이스가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사들을 이제 임명을 해요. 네, 해리스 부통령이 당시 청문회를 하는 이제 상원의원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브렛 캐버너라고 여성 그 성폭행 뭐 이런 의혹이 좀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서는 막 공격을 하는데 Have you discussed it with anyone? Yes or no? Well, is there a person you're talking about? I'm asking you a very direct question. Yes or no? Who'd you talk to? 되게 떴어요. 2020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그때 자기도 출마하겠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군 중에 한 명이어서 토론을 막 했었죠. 그때 바이든 대통령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1954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나오는데 많은 학교들은 흑인 학교, 백인 학교 따로 있었고 그러면 나는 우리 동네에 바로 저 100m 앞에 백인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흑인이면은 저기 돌아갖고 가야 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이제 소송을 내고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따로 교육시키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해요. 이제는 그러면 같이 다녀야 된다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섞이기 시작한 네. 거죠. 네. 근데 잘 안 섞지. 그런 판결이 나와도 한꺼번에 이렇게 바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했던 게 뭐냐면 버싱이라는 폴리시가 있어요. 버스에다가 애들을 태워갖고 약간은 강제적으로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애들이 백인 학교에 가고 백인 애들도 흑인 학교에 와서 강제로 통합을 시키는 거였죠.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버싱이라는 정책을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반대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자기의 선거구를 생각하면 이걸 이제 섣불리 찬성하면은 뭐 안 좋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카말라 해리스가 You also worked with them to oppose busing. There was a little girl in California, and she was bused to school every day. And that little girl was me.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왠지 바이든 인종차별주의자 같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이가 되게 좀 안 좋았었어요. 부통령이던 시절에 카말라 해리스가 상원의원 선거 나왔을 때 선거 유세에 가서 연설도 해주고 그랬어요. 많이 도와줬구나. 네. 10 million Americans.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픽을 하죠. 그거는 대단히 정치적인 결정이죠. 민주당의 중요한 지지층이 뭐냐? 여성, 소수인종. 근데 그거를 좀 이제 메꿔줬어요. 필요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픽을 했었죠. Private health care that they're very That's happy simply with. not true. President America, Joe Biden. The power to build a better future.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그 부통령으로서 역할은 어땠던 것 같아요? 카말라 해리스는 정말 존재감이 없는. 그나마 존재감이 있는 부분에서는 또 욕을 많이 먹었어요. 미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멕시코랑 그 국경 부분에서 중남미에서 건너오는 불법 체류자들, 난민들 이거 막는 게 굉장히 급한 문제잖아요. 일 좀 맡아봐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책무를 줬는데 국경에 그럼 또 가봐야 되잖아요. 네.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가. Do you have any plans to visit the border? We are going to the border. We've been to the border. You haven't been to the border. And I haven't been to Europe. 난데없이 웬일이야? 갑자기? 네. 그래서 이제 또 욕 바지로 먹고. 그래서 요새 들어서 이제 트럼프 측에서 욕을 하는 게 보더 짜라고 해요.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닌데 이민 문제라든지 국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저는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을 하고. 바이든 대신 나선 해리스,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실시 된 거죠? 네, 실시됐고요. 몰아줬어요, 그냥. 특별히 큰 어려움 없이 한 2, 3일 만에 거의 끝났을 거예요.
바이든이 안 나오잖아요. when I was vice president. 8. But I had, you know how many?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총알에 귀를 스쳤잖아요. 어떻게 그래 그것도?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Let me get my shoes, sir. Hold on, your head is bloody. So we gotta move to the car. 그러면서 뭔가 또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기름을 붓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트럼프를 원래 좀 지지했던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거지. 결집시키는. 뭐 여론조사 결과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돈 문제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큰 손들로부터 이렇게 기부도 많이 받고 막 이러는데 이 큰 손들이 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바꾸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여기서 나는 사퇴를 하는데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라고 해준 거예요.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를 지지한대. 그럼 우리도 해리스를 지지해야지.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거죠. 아니 바이든이 사퇴 발표하고 나서 선거 자금이 엄청나게 모였다고. 얼마나 모인 거예요? 2억 4천만 달러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모였네요. 기록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비호감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를 지명을 한 거는 사실은 이제 돈 문제가 되게 컸어요. 민주당 쪽에다가 우리가 뭐 돈을 주고 싶다라는 기부자들이 처음부터 바이든 캠프로 돈이 다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았었다고요. 그런데 미국의 선거 자금법상 바이든 캠프로 들어온 돈은 바이든 캠프가 쓸 수가 있어요. 다른 후보한테 우리 민주당 후보니까 우리 돈 모은 거 좀 줄게요. 이게 안 돼요. 바이든 캠프가 바이든의 이름만 올라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러닝메이트였으니까 해리스도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 해리스는 쓸 수가 있어요. 자금적인 부분 때문에도 해리스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었고, 그렇네요. 예. 그냥 대통령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지금 되어 있네요. 맞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해준 게 오바마. Michelle and I couldn't be prouder to endorse you and to do everything we can to get you through this election and into the Oval Office. 그러니까 오바마가 지지선을 제일 마지막에 했죠. 제일 마지막이었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제 미셸 오바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셸 오바마는 정치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일단 오바마 집안하고 바이든 집안하고 둘은 8년 동안 같이 했으니까 우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미셸 오바마가 바이든 집안을 별로 안 좋아해요. 바이든 집안에 아들이 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얘가 완전히 그 망나니예요. 사고도 많이 치고 뭐돈 문제도 많고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헌터 바이든이 형수랑 사랑에 빠져. 진짜? 진짜. 미국판 사랑과 전쟁이네. 심지어 그 당시에 헌터 바이든이 유부남이었어요. 너무 막장이다. 근데 이 헌터 바이든의 부인하고 미셸 오바마가 되게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미셸 오바마 입장에서는 내 절친의 남편인데 죽은 형의 부인하고 그러니까는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런데 바이든 집안에서는 축복해준다 이랬어. 예, 아무튼. 근데 둘 헤어졌어. 결국 헤어졌어요. 아무튼 이런 막장 스토리 때문에 이제 미셸 오바마는 나 좀 거리를 둬야겠다. 약간 이러면서 좀 멀어진 그런 상황. 근데 오바마랑 해리스는 둘이서는 굉장히 잘 아는 사이예요. 오바마 2008년에 대통령 선거 나올 때 해리스가 막 캘리포니아에 도와주고 막 이랬어요. 오바마가 사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팬덤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오바마가 지지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꽝 이거거든요. Asian American to lead a major party ticket in history. 과연 이 미국 대선이 대한민국에 끼칠 영향,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는지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동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거든요. 네. 뭐 김정은하고 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해리스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냐? 사실 몰라요. 왜냐면 해리스가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이렇다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이제 다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 기조를 비슷하게 가져가지 않겠냐. 동맹국들하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기조가 좀 더 있을 수 있고. 네.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득가실이 있을까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관세를 때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대할 게 민주당, 없다. 공화당 비슷해요. 네. 그러면 뭐 국방이고 경제고 뭐 이렇게 기대할 만한 게 없네요. 자주 국방, 자주 경제만이 살 길입니다. 네,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깨달은 건 이거네.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결국에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가는 방향은 거의 비슷해요. 속도라든지 배려하는 것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뭐 국제 분쟁이니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해결하겠다, 나서겠다 이런 거 안 한다. 한국도 만약에 미국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가정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오늘 진짜 해리스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 대한민국에 끼칠 영향까지도 조금 살펴봤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트럼프 편에서 뵐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